축구 승부패 3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먼저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2부 분석 8번부터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으로 제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2부 분석을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팀들이 동기부여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지막 한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51점으로 7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6위 마인츠와 승점이 동률인데 마인츠의 골득실이 6골이 밀려서 이 슈투트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4경기에서 3무 1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는 8승 6무 2패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고 무엇보다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12번으로 라이프치히가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라이프치히이지만 홈에서만큼은 슈투트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라이프치히 특유의 홈발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라이프치히가 쉽게 홈에서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투트는 직전 아우크스와의 홈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 승점이 조금은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7점으로 9등을 달리고 있어서 유럽 대항전 순위를 넘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 파리 브레멘을 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슈투트도 설렁설렁 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맞대결 통계적으로 보면은 라이프치히가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슈팅 숫자 무려 25대 9, 기대 득점 2.08 대 0.89로 라이프치히가 좀 더 주도적인 경기를 했지만 FA컵 경기에서 1대 3으로 패배를 당한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최근에 슈투트 상대로 조금은 약한 면모가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맞대결에서도 슈투트에게 완패를 당했던 라이프치히인데 당시에는 후반 막판에 공격수 세슈코와 오펜다가 나란히 퇴장을 당했던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퇴장 변수를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격 지표를 보시면 양팀 모두 역습 득점이 라이프치히가 7골, 슈투트가 6골로 역습의 강점이 있는데 역습 실점이 많은 쪽은 슈투트가 역습 실점이 7골로 분데스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7골로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슈투트는 세트피스 한 방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노릴 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는 깔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홀슈타인 킬 경기인데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4연승 포함해서 7경기에서 6승 1무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노려볼 수가 있는 도르트문트입니다. 현재 승점이 5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4위 프라이부르크와 딱 1점 차가 나고 있고 특히나 프라이부르크보다 골득실이 15골이 앞서 있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 홀슈타인 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프라이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도르트문트가 4위로 올라서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상당히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홀슈타인인데 직전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도르트문트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홀슈타인킬이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4대2로 잡아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도르트문트가 점유율을 75% 가져갔지만 홀슈타인킬이 25%의 점유율로 무려 4골을 넣으면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도르트문트는 감독이 교체가 되기 전이었던 이 누리사인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준 시기였고, 특히나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서력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르트문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전 미드필더인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그로스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와 두 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그로스 선수의 공백이 꽤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 그로스 선수만큼의 기회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율리안 브런트 선수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도르트문트이고, 마찬가지로 홀슈타인 역시 주전 미드필더 기고비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이 된 상황이라면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홀슈타인킬이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1차전 맞대결에서 홀슈타인킬이 승리를 거뒀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슈타인킬이라는 팀이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자체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또다시 홀슈타인킬 특유의 골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부분이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홀슈타인킬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준수하지만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그래도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바이에른 미넨 경기인데, 호펜하임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는 받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32점으로 잔류권인 15위를 달리고 있는데, 16위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 하이덴하임과는 딱 3점 차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승을 확정지은 미넨 상대로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나마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이 16위 하이덴하임보다 골 득실이 6골이 앞서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미넨 상대로 대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경기에서 하이덴하임이 대량 득점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호펜하임이 그래도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호펜하임이 대패를 당하고 하이덴하임이 브레멘 상대로 만약에 대승을 거두게 된다면 하이덴하임이 15위로 올라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호펜하임이 1부 리그 잔류가 아니라 2부 리그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인 16위로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호펜하임도 충분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바이에른 미넨은 이미 우승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바이에른 미넨이 최상의 전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와 올리세 선수가 개인 타이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골로 도르트문트의 기라시 선수를 5골 차이로 앞서 있어서 사실상 이번 경기 이 득점을 하지 못해도 5골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득점왕이 유력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도르트문트가 강등이 확정이 된 홀슈타인킬, 특히나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홀슈타인킬을 홈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 기라시 선수와의 5골 격차가 은근히 불안할 수 있는 바이에른 미넨의 해리 케인 선수이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출격을 하게 된다면 득점왕 타이틀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올리세라는 측면 자원 역시 현재 14개의 어시스트로 도움왕을 노리고 있는데 2위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의 비르츠 선수와는 딱 2개 차이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 미넨의 올리세 선수 역시
도움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공격 원투펀치인 해리 케인과 올리세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해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호펜하임의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산술적으로 아직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지 않은 호펜하임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브레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펜하임과 승점이 3점 차가 나고 있고 골득실이 6골이 뒤져 있는 하이덴하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멘을 상대로 하이덴하임이 대승을 거두고 호펜하임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 골득실 6골이 뒤집혀질 수도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은 이번 경기 무승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보움과 홀슈타인 키를 제쳤기 때문에 최소 16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하이덴하임은 무승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브레멘을 상대로 무조건 대승을 노리는 입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브레멘에게도 상당히 기회가 있는 것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8점으로 8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7위인 라이프치히와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는 않지만 골득실에서 12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를 추월하기에는 조금은 골득실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지만 브레멘이 이번 시즌에 분데스에서 원정 성적이 3등이라는 점, 최근 분데스리가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좋은 브레멘이 대승을 노리기 위해 하이덴하임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브레멘이 참교육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이덴하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은 1차전 맞대결에서 3대3 무승부가 나왔고 당시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상당히 5대5 경기를 했고 최근에 브레멘 상대로는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하이덴하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적 면모가 브레멘 상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이덴하임 역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대승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격 일변도로 나서다가는 브레멘의 양질의 역습 한 방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덴하임이 그나마 세트피스 그리고 제공권이 괜찮은 팀인데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분데스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브레멘이 확실히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덴하임보다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대승만이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 하이덴하임의 공격적인 전술이 통한다면 하이덴하임의 승리, 공격 일변도로 나섰다가 원정 성적이 뛰어난 브레멘의 역습, 세트피스 한 방에 당한다면 브레멘의 승리가 나올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피 튀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프라이부르크가 4위, 프랑크푸르트가 3위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양 팀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현재 승점이 55점으로 4등을 달리고 있고 5등을 달리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도르트문트에게 골득실이 상당히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이부르크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나 패배를 당하고 도르트문트가 홀슈타인키를 잡게 된다면 프라이부르크는 도르트문트에게 4위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상당히 의욕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3위를 확정을 지으면서 챔스 티켓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은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라이부르크가 도르트문트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강력한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크푸르트가 역습 득점이 12골 가장 많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역습으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부르크의 역습 실점이 7골로 분데스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의욕적으로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여유가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역습 한 방에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프랑크푸르트가 14골, 프라이부르크가 12골로 많은데 세트피스 실점 역시 양팀이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게중심이 분데스리가에서 6번째로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고, 프랑크푸르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방 압박을 홈에서 강하게 걸 경우에 프랑크푸르트가 느긋하게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구도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특유의 홈발과 동기부여 그리고 강력한 전방 압박이 통한다면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도 보이는 경기이고, 프랑크푸르트의 역습 한 방이 통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웃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1무 3패에 그치면서 유럽 대항전 순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고, 우니온 역시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순위가 사실상 13위로 고정이 됐습니다. 골득실이 현재 마이너스 17골이라서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순위 상승이 어려운 우니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고, 양팀 모두 분데스에서 무승부가 10번으로 무승부가 3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아웃국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SND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우니온 상대로는 4경기 3승 1무 무패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리그 4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천정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우니온 역시 최근에 5경기 중에서 무려 4무 1패 4번의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니온 역시 공격수 정우영과 일리치가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수비수 레이테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의 떨어지는 동기부여와 공격적 결장을 고려한다면 단통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고, 1차전 맞대결에서는 아우구스부르크가 승리를 거뒀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데스리가에서 3번째로 강력한 세트피스가 있고, 아웃국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많기 때문에 우니온 역시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우니온 베를린은 역습 실점도 분데스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마인츠 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이 경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미 2위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현재 승점 51점으로 6등, 컨퍼런스 리그 티켓 주어지는 6등을 달리고 있는데 5위 도르트문트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트문트의 골 득실이 5골이 뒤져 있어서 도르트문트를 추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7등 라이프치히와 승점이 동률인 상황에서 라이프치히보다는 골 득실이 6골이 앞서 있기 때문에 마인츠는 5위 도르트문트를 추격을 하는 것보다는 6위를 사수를 하는 동기부여가 더 크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레버쿠젠 상대로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마인츠이고, 다만 그래도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무려 11번,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이고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지만 9승 7무로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레버쿠젠이 무승부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레버쿠젠의 감독인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합류가 공식화됐고 레버쿠젠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비르츠 선수 역시 빅클럽 이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마인츠의 유럽 대항전 동기부여를 고려했을 때 이 경기 쉽게 패하지 않을 것 같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을 보시면 레버쿠젠이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둔 바 있고 레버쿠젠이 세트피스 득점 2위, 역습 득점도 2위라서 공격적인 지표 면에서는 확실히 마인츠보다 우세한 면이 있지만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레버쿠젠과 함께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세 번째로 적은 팀인데다가 주포 공격수 버카르트 선수가 최근에 또다시 리그 2경기 연속골로 골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 경기 그래도 패하지 않으면서 라이프치히가 만약에 슈투트가르트에게 덜미가 잡힌다면 마인츠가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인 6위를 사수를 하면서 유럽 대항전에 복귀를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최근에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다는 점과 이미 2위가 확정이 됐다는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2부 분석 멤버십 전용으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